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식을 버린 어머니의 비극적 최후, 버림받은 자식의 광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고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 깊은 산골짜기에서 인간이 느끼는 절망과 공포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쟁 때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있습니다. 삶이 곧 끝난다는 말기암 환자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형수들이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몰라 불안한 공포, 큰 사고로 자신의 사지를 절단해야 할 경우 등 인간에게는 경험하지 말아야 할 절망과 공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공포가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막 깨닫고 있을 5, 6세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때입니다. 특히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의 그 어린 게 느끼고 겪는 그 절망과 공포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건 내용을 찾기 위해 인터넷에서 당시의 신문기사를 찾아보았으나 사건 기사가 하도 많아 제 실력으로는 못 찾아 대충 제가 기억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린 남매가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아원인가 어디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 남매들이 겪은 절망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늘 천길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으로 복수의 칼을 갈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진 고통 속에서도 어느덧 세월은 흘러 오빠 나이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할 어머니를 오빠는 기어코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60대 중반의 어머니는 재혼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증오의 살기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됐던 당시의 상황과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이 너희들 생각으로 고통스러웠으며 안정이 되면 꼭 찾아서 그간의 사정을 알리고 남은 여생 자식들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정신이 돌아버린 아들에겐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 의해 두 손이 뒤로 결박되고 전신에 휘발유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방법으로 아들에 의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재혼 상대인 남자까지도. 당시 이 사건이 매스컴을 타고 알려지자 우리나라 국민은 그 충격과 놀라움으로 할 말을 잊었었습니다. 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가해 당사자인 아들의 처벌 결과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식에게 어머니는 이토록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에게 이 사건은 크게 경종을 울렸지만 세월과 함께 또 망각되어 갑니다. 어머니는 참 위대한 존재입니다. 생명을 출생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러나 그 위대함은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 했을 때의 일입니다. 요즘 극소수이지만 일부 어머니들 중에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자식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어머니가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차치하고 적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의 미래는 고려해주는 어머니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법 행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에 절실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이규현이었습니다.